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입니다. 말 따로 마음 따로인 당신을 위한 말공부. 핀잔이 아닌 격려의 말투를, 자만이 아닌 겸손의 말투를, 이런 부제로 써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범준이라는 분이신데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말투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쓰셨는데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회사어로 말하라, 말투의 편집, 이런 책들을 다수 쓰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저자는 무심코 쓰는 자신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의 품격을 더하여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투에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말투, 신뢰를 받는 말투에서 신뢰를 주는 말투로 바꾸기로 했다. 언젠가 가까운 사람 한 분이 저의 말투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다 보면 아는 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말투로 굳어버린다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부끄러움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는 권장사항이지만 아무거나 말투는 기피 대상이라는 걸 저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고백합니다. 언젠가부터 대략 50이 되었을 즈음 아닐까 합니다. 제 의견에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저의 위치와 돈을 탐하는 무리들만이 저의 의견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이건 오답이라며 상대방의 말을 뭉개던 저의 말투가 제 주위에 아청꾼만 남겨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반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리석음은 있는 법입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온 어리석은 말투의 반복을 50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을 통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저는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투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50이 살아남는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이오. 어디선가 들었던 그럴듯한 명언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오. 50의 말투는 우리가 50에 이르도록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의 50을 알려주며 60, 70, 그리고 80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조차 결여되어 있으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거칠고 냉정한 말을 무모하게 시도하던 내가 아니었던가. 내용도 빈약하면서 온갖 막말로 듣는 사람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봅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봅니다. 갑과 을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상사와 부하로 만난 게 아니라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 을이 갑인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부하가 상사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자식이 부모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을, 부하, 그리고 자식은 과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까? 아니면 비웃을까? 아니면 밤마다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저의 말투를 평가해보니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50에 이른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아니
최소한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50의 말투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투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50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존경받을 점이 있어야 하는 나이라는 점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투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50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투 하나로 혐오스러운 50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괜찮은 50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로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50이다. 마음이 급하다.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나이가 됐지만 갑작스레 무엇인가 바꾼다는 것 쉽지만은 않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는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나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되었던 직책, 재산, 성과 등 외면적 가치에 불과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작가로, 그리고 언젠가는 사업가로 도망칠 나를 보호하려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물론 도망치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발현이자 나름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 나의 충만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됐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젠 바꿔내고 싶다. 잘못됐던 나의 모습을 50의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외면적 가치 역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의를 달지 않겠다. 다만 50이 되어서까지 지위, 재산, 명예 등에 매달린다면 매력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젠 깨달았다. 매력 자본이 미래 키워드라고 하던데 가진 게 지위, 자본, 재산 자본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얄팍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젊지만 통찰력 있는 한 환경운동가의 말이 기억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액 기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시선, 실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격려의 미소 등 작은 것 하나부터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의 시작점은 그 무엇이라도 좋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말투, 그리고 듣기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지난날 중에서 아쉬웠던 장면을 되돌아보며 마음먹은 첫 번째 과제다. 올바른 말을 할 것이고 그만큼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본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린 적이 있다. 주변의 달콤한 권유에 혹해서 매수한 이른바 작전주였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서 제법 큰 돈을 손실을 봤다. 그때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서투름을 탓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음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겼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여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인간관계의 서투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 이전에 나의 입과 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다. 나는 내 말이 통하는 것을 원했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기대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다.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다녔기에 생긴 일이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을 쿨하다고 여겼다. 그 생각들의 유치함이라니.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은 내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50에 내가 배우고 발휘해야 될 목표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내 주변의 것들과 화해할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말투 사용법에 관한 한 여전히 50 이전의 서툰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나이 마흔의 한 여성을 만났다.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문직 여성이다. 옷차림이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지없이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표현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여성스러워졌네?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차 싶었다. 칭찬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말투였다.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나는 평소에 남자답다, 직장인답다 같은 말을 답답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뭐뭐답게 행동해, 뭐뭐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 라는 말투가 폭력적임을 나는 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말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다. 말투는 일종의 습관이다. 습관이란 성격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바꾸기가 어렵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격이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총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특징 속에서 함께한 말투 역시 순식간에 고친다는 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말투를 고친다는 건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사람 아닐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을 해내고자 말겠다는 신념의 행위이자 다짐의 실천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50이 되어서도 말투 하나 바꿀 줄 모른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 아니 오늘의 일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오. 그저 말투 하나만 고치겠다고 다짐해본다. 원한다면 삐딱하게 앉아도 좋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터키 속담처럼 50이 돼서 이미 굽어지기 시작한 허리를 펴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말투로 바꾸고 싶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라는 장벽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 하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 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그 뒤에야 뒤늦게 아차 하며 이마를 친다.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를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아니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수리하면서
리모델링했다. 잘 모르는 어딘가를 찾아가는 건 용기다. 그곳에서 알게 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줄 아는 50이야말로 매력 있어 보인다.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줄 아는 50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멘토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를 뜻하는데 사실 멘토는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도, 자기 아들과 딸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멘토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난다. 조회 때 이야기다. 굳은 표정으로 차렷 부동자세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해 교장 선생님이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편히 쉬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학생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재차 말씀하셨다. 명령입니다. 편히 쉬세요. 그 시원시원한 말과 말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위를 얻으려 하기보다 지루하게 서 있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선생님의 사려 깊은 말투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잘난 체 하는 말투나 행동, 50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렇게나 있는 척 해보고 싶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도 멘토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50답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을 가득 담아 말할 줄 안다면 어느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는 50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내가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몸과 마음을 소진하기보다는 그나마 아직 거품이 남아있을 때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더욱 좋을 듯하다. 난 지금 괜찮다. 50이라면 이제 퇴직 후 또는 퇴직 후의 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은 젊었을 때로 족하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날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계획을 넘어 현실 도피이다. 50의 계획은 다운사이징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밌긴 하지만 돈이 제법 드는 골프를 그만두는 것이다. 또 관계를 맺는 데 연연해서 술값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것. 유럽 여행 다녀오느라 수백만 원을 쓰는 것과도 작별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골프에 소비하던 돈, 여행에 낭비하던 돈을 배움에 투입하고 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행도 경험이지만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돈을 투입하는 건 꽤 근사한 경험이다. 아마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듯하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다한 거야? 나는 몰랐다. 이런 말을 함부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이다.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최선을 운운한 나란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길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나의 말을 들으며 도대체 무슨 최선을 말하는 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혼란을 느꼈을 수많은 그들을 향해 사과한다. 이런 말들을 질문이라 생각했던 나란 사람의 소통 레벨에 대해서도 한심함을 느낀다.
새로운 맛을 느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낯선 감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긴장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란다. 또래 친구를 만나기보다 40을, 30을, 그리고 20을 더 만나야 한다. 그들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 딱딱해진 50의 머리도 유연해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색깔은 달라진다.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 늘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지식과 경험과 도전의 범위 역시 늘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쓸데있는 소리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하물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 한 번조차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요, 귀찮음이다. 특히 왜라는 말이 그렇다. 누군가를 이른바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왜라는 말, 하지 않는 게 좋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말투라는 망치로 누군가를 함부로 치려는 시도부터 자제해야 한다. 그건 우리의 말 속에서 섣부른 왜를 과감하게 뺄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 50이라면 왜를 반복하며 상대방의 걱정을 부추길 게 아니라 그래를 말하면서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맞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밑에 서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뜻일 테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시 자문해 보면 된다. 내가 그의 밑에 서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말은 상대방에겐 이해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일 뿐이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끼어드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셈이다. 기다릴 줄 모르는 마음이 상대방의 영혼을 훼손한다.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고 그만큼 냉정하게 말을 해나가는 것은 어떤 폭력보다 잔인하다. 50이라면 이제 자신의 말투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도는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을 뱉어놓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면서도 좋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만 되뇌이며 주눅드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잊어버려. 라고 하는 건 사과의 마음을 담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잔인하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자신과의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50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도둑을 맞은 사람의 경우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도둑 맞은 물건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50의 말투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비칠 자신의 말투가 다정함과 사랑을 담았는지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더는 기회가 없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말투를 50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백이 50의 말투이다. 태상 부지유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태평한 세상이란 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한다. 최고의 리더란 존재하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 이제는 권위적인 리더, 부하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디테일까지 정해주는 리더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세대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내며 나만 옳다고 말하는 리더. 솔직히 나부터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최고의 50이란 그렇다. 존재하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자연스러운 존재이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조직의 리더가 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멋진 어른이다.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이것은 그에 대한 일화이다. 직장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직속 부하가 자리에 없었다. 지각을 했던 것이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다른 부하 직원의 말에 미소만 지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직속 부하가 허겁지겁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단다. 실장님,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웃음꽃을 끌어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것이다.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한숨을 쉬었을 것 같다. 갖고 있던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쳤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됩니까? 라고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50이 돼서야 깨닫는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인상을 쓰지도 타박을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50의 품격이라는 것을. 타인의 곤란함에도 웃어낼 줄 알고 거기에 적절한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서 부하 직원이 민망해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까지 화기애애하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제대로 갖춰야 50답다. 존재감은 탐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드러난다. 나의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hin란과 비판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따뜻함으로 감싸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50이 된 나 자신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없이 많은 날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다. 나를 악착같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높이는 말투를 쓸 때 나는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멋지게 보아주는 5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부터라도 내가 먼저 대접한다. 영화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다. 10년 전쯤 그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다가 영화 감독의 매력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친구는 말했다. 너 그거 알아? 내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멈춘다는 거. 그 말을 들을 때는 와 죽이는데? 라면서 추임새를 놓았지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 너 그러다가 은퇴하면 우울증 걸릴지도 몰라. 권위에 익숙한 삶을 살던 그 친구. 다행히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아서 내 걱정은 기우가 됐다. 대접받기. 이제 그만두자.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기분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0이 넘어서까지 그런 대접에 목말라 한다는 건 유치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늙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젊었던 날의 치기가 아닌 이상 여전히 누군가의 시중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저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대접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책과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됐기에 더욱 그렇다. 대접에 익숙한 사람은 일이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진다. 오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한다. 오만은 자아가 없는 자들의 거만함이라는 말도 있다. 대접받아온 시간, 50이 되도록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터이다. 타율적 종속의 위치에 있는 후배들,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을에 겁먹은 눈을 거만하게 내다보던 우리의 모습. 이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꼼꼼히 지워나가야 한다. 이해가 따르지 않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에 불과하다. 대접받았던 날들을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누군가의 복종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접대의 달인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50의 말은 오직 금과 같아야 한다. 가산동에서 과천으로 급하게 서류 하나를 보내야 했다. 내가 직접 가기는 싫고 귀찮았다.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
내 월급이 얼만데 이런 문서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퀵서비스를 불렀다. 10분이 지났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20분도 넘어서야 두툼한 가죽 옷을 입은 아저씨가 오셨다. 얼굴을 찡그렸다. 상대방에겐 점심시간 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11시가 다 됐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은 걸릴 텐데, 게다가 혹시라도 이 아저씨가 늑장이라도 부리면 어쩌나? 볼멘 소리가 나왔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점심시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좀 오시지. 마음씨 좋아 보이는 퀵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네,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무사히 전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면서 서류봉투를 받아 사무실을 나갔다. 왜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지만 빨리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말고 내가 할 건 없었다. 조금 뒤에 다행히 상대방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 빨리빨리 해달라고 체근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늦었을 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일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추석을 앞둔 때였다. 옆에 김대리가 퀵 서비스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안 있다가 퀵 기사가 왔다. 일전에 내 서류를 처리해준 바로 그분이다. 김대리가 아저씨에게 보낼 물건을 줬다. 아저씨의 허허하는 넉넉한 웃음소리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었다. 김대리가 퀵 기사 뒤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추석 전이라 도로가 혼잡할 텐데 조심해서 배달하세요. 50에 나와 30에 김대리. 도대체 세상을 누가 더 잘 살아낸 것일까? 빨리빨리를 외치던 나의 불친절한 단어가 조심해서라는 김대리 언어에 비교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퀵 기사도 누군가의 아빠요, 남편이며 아들일 텐데 왜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나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그저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짐승의 언어였다. 나는 성숙한 판단을 제대로 배울 겨를도 없이 그냥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있음에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말에는 값이 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금화와 은화만 사용하시오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지 않은가? 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먹고 남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말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말투는 어쩌면 그토록 경박하고 급하게만 했던가? 너무나 급하게만 살아왔던 것일까?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핑계로 가끔 멈춰 돌아보는 여유 하나도 없는 50이 무슨 제대로 된 50인가? 이 세상은 50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 아이, 여성, 남성 등 우리 모두의 것이다. 모두를 위해 모두를 배려하는 말투, 지금이라도 새로 배우면 어떨까? 아부도 잘하면 예술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아부야말로 진짜다. 아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칭찬과 달리 아부는 무언가 이득을 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부에 능한 이들을 두고 간도 쓸개도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바로 나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이다. 내가 아부하지 않아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그런 거라면 차라리 참을 만하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세운 결과 내 가족이나 조직원이 피해를 봐야 한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부를 해서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취해야 될 행동 아닐까? 아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공통 분모를 찾아낸다. 내가 아는 영업사원은 늘 성과가 좋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늘 젊어 보이는 그에게 언젠가 어떻게 점점 더 젊어져?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가 무슨 말씀이세요? 책임님이야말로 동안 중에 동안인데요. 빅을 좀 알려주세요. 라면서 역아부를 하는 게 아닌가? 대화 내내 그의 아부는 집요했다. 무슨 스킨 쓰세요? 형수님께서는 못할 말이지만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등 끝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나보고 동안이라고,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먼저 아부를 한 건 나였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과 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역으로 아부하는 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아부는 나와 상대방의 공통점을 무조건 칭찬하는 일이다. 50이 돼서 아부를 듣기보다는 하는데 익숙해진다면 인간관계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 찾기로 말문을 열어보자.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상대방을 무장 해제하는데 제격인 아부의 기술이다. 언젠가 후배가 업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짜고짜 말했다. 일하는데 그걸 끼고 업무가 가능해? 예의 없어 보이니까 어서 빼. 후배는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듣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것이다. 이렇듯 믿음을 주기는커녕 핀잔의 말투만 가득한 나였으니 과연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가 말이다.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노예를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하고 있지? 이런 의심 가득한 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50은 믿음을 얻는 나이가 아니다. 믿음을 주는 나이이다. 믿음을 주는 데 익숙해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의 부스터가 되도록 자기 발전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50이 되어서도 자신의 말투 속에 믿음을 넣어 말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친구들은 인간관계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려고 한다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젊은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보는 것 아닐까 싶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20대와 30대는 그렇지 않았다. 밝고 따뜻했으며 인간관계의 적절함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들이 언제 말하고 언제 입을 다무는지 말이다.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위대함을 알아채고 자신도 그렇게 해낼 줄 안다면 50의 말투는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말투가 될 것이다. 경험과 연륜을 포함하여 따뜻함과 적극성까지 갖춘다면 말이다. 스치고 지나간 사람을 기억해준다는 것, 그리고 미소와 함께 표현한다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하는 아른 체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렇게 센스 있는 아른 체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는 것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거친 50대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늘
팍팍하게만 살겠다는 건 좀 그렇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50이길 바란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먼저 다가서서 아른 채 한다는 건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할 수 있는 배려이다. 특히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다. 일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50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삶의 지혜를 오늘 하나 또 배운다. 수준 낮은 하수 리더는 해야 한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중수 리더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고수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끝마다 하고 싶다를 입에서 떼어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수 리더의 언어는 하고 싶다로 완성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릴 정도로 짜릿했음을 고백한다. 고수는 시간을 보는 눈이 다르기에 그것이 말투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말투를 사용할 줄 알아야 고수이다. 리더가 하고 싶습니다를 말할 줄 알고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까지 붙일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저 사람 믿을만 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투니까요. 나는 이제 이 한 문장을 습관처럼 되뇌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은 물론 나를 바라보는 후배,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선배 모두를 위해서이다.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런 말투가 입에 붙어 있었지만 50이 돼서 리더가 되어 이번 기회에 그 말투를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단점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단점을 고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말하기만큼이나 듣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조직의 최고 리더가 했다는 말이 기억난다. 그는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쯤이면 많이 달라졌어. 일하는 게 나아졌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이 아닌 깔끔하면서도 겸손한 말이다. 하고 싶다. 듣고 싶다 같은 고난도에 세련된 말하기를 원하는 50이라면 기억하고 활용해 볼 만한 표현이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이뤄내고 싶은지를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펼쳐질 멋진 미래를 다 함께 떠올려보자라는 확신의 차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탁하는 말투도 겸손을 포함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노력해달라는 정도의 말이라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화의 부재로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해답을 얻게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아이와 대화할 때 딱 하나만큼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와의 대화를 할 때는 절대 아이의 말을 예상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왔던 나 역시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를 섣불리 예상하고 기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듣고 싶은 말을 예상하지 않을 줄만 알아도 50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진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이나 내고 삐지며
반박할 거리를 찾느라 들은 줄도 모르는 50의 모습은 어린애만도 못하다. 나는 과연 어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상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가? 예, 지금까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50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50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대인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이상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연장자로서 이 젊은이들과의 원활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입니다. 말 따로, 마음 따로인 당신을 위한 말공부. 핀잔이 아닌 격려의 말투를, 자만이 아닌 겸손의 말투를, 이런 부제로 써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범준이라는 분이신데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말투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여러 가지 많이 쓰셨는데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회사어로 말하라, 말투의 편집, 이런 책들을 다수 쓰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저자는 무심코 쓰는 자신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의 품격을 더하여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말투에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말투, 신뢰를 받는 말투에서 신뢰를 주는 말투로 바꾸기로 했다. 언젠가 가까운 사람 한 분이 저의 말투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살다 보면 아는 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말투로 굳어버린다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부끄러움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챌린지는 권장사항이지만 아무거나 말투는 깊이 대상이라는 걸 저는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고백합니다. 언젠가부터 대략 50이 되었을 즈음 아닐까 합니다. 제 의견에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저의 위치와 돈을 탐하는 무리들만이 저의 의견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탓입니다. 이건 오답이라며 상대방의 말을 뭉개던 저의 말투가 제 주위에 아청꾼만 남겨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반복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리석음은 있는 법입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온 어리석은 말투의 반복을 50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을 통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저는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투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50이 살아남는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이오. 어디선가 들었던 그럴듯한 명언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보시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오. 50의 말투는 우리가 50에 이르도록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의 50을 알려주며 60, 70, 그리고 80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조차 결여되어 있으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거칠고 냉정한 말을 무모하게 시도하던 내가 아니었던가. 내용도 빈약하면서 온갖 막말로 듣는 사람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봅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봅니다. 갑과 을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상사와 부하로 만난 게 아니라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왜 을이 갑인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부하가 상사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왜 자식이 부모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을, 부하, 그리고 자식은 과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까? 아니면 비웃을까? 아니면 밤마다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저의 말투를 평가해보니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50에 이른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아니 최소한 불편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50의 말투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말투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50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뭐라도 존경받을 점이 있어야 하는 나이라는 점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투 하나만으로 매력적인 50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투 하나로 혐오스러운 50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괜찮은 50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로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50이다. 마음이 급하다.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나이가 됐지만 갑작스레 무엇인가 바꾼다는 것 쉽지만은 않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는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나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되었던 직책, 재산, 성과 등 외면적 가치에 불과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작가로, 그리고 언젠가는 사업가로 도망칠 나를 보호하려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물론 도망치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발현이자 나름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은 나의 충만한 삶에 오히려 방해가 됐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젠 바꿔내고 싶다. 잘못됐던 나의 모습을 50의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외면적 가치 역시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의를 달지 않겠다. 다만 50이 되어서까지 지위, 재산, 명예 등에 매달린다면 매력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이젠 깨달았다. 매력 자본이 미래 키워드라고 하던데 가진 게 지위, 자본, 재산 자본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얄팍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젊지만 통찰력 있는 한 환경운동가의 말이 기억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액 기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시선, 실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격려의 미소 등 작은 것 하나부터 50의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의 시작점은 그 무엇이라도 좋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말투, 그리고 듣기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지난 날 중에서 아쉬웠던 장면을 되돌아보며 마음먹은 첫 번째 과제다. 올바른 말을 할 것이고 그만큼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본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린 적이 있다. 주변의 달콤한 권유에 혹해서 매수한 이른바 작전주였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서 제법 큰 돈을 손실을 봤다. 그때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서투름을 탓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안목이 없음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겼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여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인간 관계의 서투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는 기술 이전에 나의 입과 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다. 나는 내 말이 통하는 것을 원했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기대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기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달라진 그들을 통해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맛봐야 했다. 어렵게 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다녔기에 생긴 일이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을 쿨하다고 여겼다. 그 생각들의 유치함이라니.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은 내 주변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50에 내가 배우고 발휘해야 될 목표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내 주변의 것들과 화해할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말투 사용법에 관한 한 여전히 50 이전의 서툰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나이 마흔의 한 여성을 만났다.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문직 여성이다. 옷차림이 세련됐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지없이 편안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표현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여성스러워졌네? 그 말에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차 싶었다. 칭찬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말투였다.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나는 평소에 남자답다, 직장인답다 같은 말을 답답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뭐뭐답게 행동해, 뭐뭐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 라는 말투가 폭력적임을 나는 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말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던 것이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다. 말투는 일종의 습관이다. 습관이란 성격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바꾸기가 어렵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성격이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된 총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특징 속에서 함께한 말투 역시 순식간에 고친다는 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말투를 고친다는 건 유전자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같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사람 아닐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을 해내고자 말겠다는 신념의 행위이자 다짐의 실천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50이 되어서도 말투 하나 바꿀 줄 모른다면 그건 자신의 인생, 아니 오늘의 일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오. 그저 말투 하나만 고치겠다고 다짐해본다. 원한다면 삐딱하게 앉아도 좋다. 그러나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터키 속담처럼 50이 돼서 이미 굽어지기 시작한 허리를 펴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말투로 바꾸고 싶다. 50은 사회에 진출할 때 소통을 잘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등을 대단한 기술처럼 배웠다. 그런 50에게 요즘 급부상하는 90년생의 젊은 세대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다. 50에게 90년생이라는 장벽처럼 90년생에게 50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선 척하면 알아야지 하면서 짜증을 내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안 통해 라면서 투덜거린다. 아쉬운 건 우리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그 뒤에야 뒤늦게 아차 하며 이 말을 친다.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닥다리 말투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여기저기서 한 소리를 듣는다. 꼰대라나 뭐라나. 이 순간조차 아차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하기는커녕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라며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니 관계가 삐걱댈 수밖에. 바닥을 친 것 같은 50. 시련을 간신히 이겨낸 5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시험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말하기라는 시험대이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하나만 머릿속에 꼭 담아둬도 중간 이상은 간다. 그동안 자신의 말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면서도 돈벌이를 하고 무난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축복받은 세대였음을 냉철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 말아야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수리하면서 리모델링했다. 잘 모르는 어딘가를 찾아가는 건 용기다. 그곳에서 알게 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줄 아는 50이야말로 매력 있어 보인다.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줄 아는 50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멘토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를 뜻하는데 사실 멘토는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도, 자기 아들과 딸도,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도 모두 멘토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난다. 조회 때 이야기다. 굳은 표정으로 차렷 부동자세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해 교장 선생님이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편히 쉬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는가. 학생부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때였다.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재차 말씀하셨다. 명령입니다. 편히 쉬세요. 그 시원시원한 말과 말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위를 얻으려 하기보다 지루하게 서 있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선생님의 사려 깊은 말투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잘난 체 하는 말투나 행동, 50이 되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렇게나 있는 척 해보고 싶은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도 멘토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50답지 않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을 가득 담아 말할 줄 안다면 어느새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는 50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내가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몸과 마음을 소진하기보다는 그나마 아직 거품이 남아있을 때 아니야, 나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더욱 좋을 듯하다. 난 지금 괜찮다. 50이라면 이제 퇴직 후 또는 퇴직 후의 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은 젊었을 때로 족하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날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계획을 넘어 현실 도피이다. 50의 계획은 다운 사이징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밌긴 하지만 돈이 제법 드는 골프를 그만두는 것이다. 또 관계를 맺는 데 연연해서 술값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것. 유럽 여행 다녀오느라 수백만 원을 쓰는 것과도 작별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골프에 소비하던 돈,
여행에 낭비하던 돈을 배움에 투입하고 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행도 경험이지만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돈을 투입하는 건 꽤 근사한 경험이다. 아마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듯하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다 한 거야? 나는 몰랐다. 이런 말을 함부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이다. 나 자신은 최선을 다할 줄 모르면서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최선을 운운한 나란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길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나의 말을 들으며 도대체 무슨 최선을 말하는 거지? 라고 마음속으로 혼란을 느꼈을 수많은 그들을 향해 사과한다. 이런 말들을 질문이라 생각했던 나란 사람의 소통 레벨에 대해서도 한심함을 느낀다. 새로운 맛을 느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낯선 감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긴장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란다. 또래 친구를 만나기보다 40을, 30을, 그리고 20을 더 만나야 한다. 그들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 딱딱해진 50의 머리도 유연해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색깔은 달라진다.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 늘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지식과 경험과 도전의 범위 역시 늘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쓸데있는 소리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하물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 한 번조차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요, 귀찮음이다. 특히 왜라는 말이 그렇다. 누군가를 이른바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왜라는 말, 하지 않는 게 좋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말투라는 망치로 누군가를 함부로 치려는 시도부터 자제해야 한다. 그건 우리의 말 속에서 섣부른 왜를 과감하게 뺄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 50이라면 왜를 반복하며 상대방의 걱정을 부추길 게 아니라 그래를 말하면서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맞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밑에 서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뜻일 테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시 자문해 보면 된다. 내가 그의 밑에 서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말은 상대방에겐 이해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일 뿐이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끼어드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셈이다. 기다릴 줄 모르는 마음이 상대방의 영혼을 훼손한다.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고 그만큼 냉정하게 말을 해나가는 것은 어떤 폭력보다 잔인하다. 50이라면 이제 자신의 말투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도는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을 뱉어놓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면서도 좋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만 되뇌이며 주눅드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잊어버려. 라고 하는 건 사과의 마음을 담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잔인하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자신과의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50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도둑을 맞은 사람의 경우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도둑 맞은 물건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50의 말투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비칠 자신의 말투가 다정함과 사랑을 담았는지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더는 기회가 없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말투를 50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백이 50의 말투이다. 태상
부지유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태평한 세상이란 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한다. 최고의 리더란 존재하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 이제는 권위적인 리더, 부하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디테일까지 정해주는 리더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세대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내며 나만 옳다고 말하는 리더. 솔직히 나부터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최고의 50이란 그렇다. 존재하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자연스러운 존재이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조직의 리더가 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멋진 어른이다.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 이것은 그에 대한 일화이다. 직장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직속 부하가 자리에 없었다. 지각을 했던 것이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다른 부하 직원의 말에 미소만 지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직속 부하가 허겁지겁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단다. 실장님,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웃음꽃을 끌어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것이다. 나라면 어땠을까? 일단 한숨을 쉬었을 것 같다. 갖고 있던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쳤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됩니까? 라고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50이 돼서야 깨닫는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인상을 쓰지도 타박을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50의 품격이라는 것을. 타인의 곤란함에도 웃어낼 줄 알고 거기에 적절한 농담 한마디라도 하면서 부하 직원이 민망해하지 않게끔 배려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까지 화기애애하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제대로 갖춰야 50답다. 존재감은 탐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드러난다. 나의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힐난과 비판으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와 따뜻함으로 감싸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50이 된 나 자신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없이 많은 날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다. 나를 악착같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높이는 말투를 쓸 때 나는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멋지게 보아주는 5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부터라도 내가 먼저 대접한다. 영화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다. 10년 전쯤 그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다가 영화 감독의 매력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친구는 말했다. 너 그거 알아? 내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멈춘다는 거. 그 말을 들을 때는 와 죽이는데? 라면서 추임새를 놓았지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다. 너 그러다가 은퇴하면 우울증 걸릴지도 몰라. 권위에 익숙한 삶을 살던 그 친구. 다행히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아서 내 걱정은 기우가 됐다. 대접받기. 이제 그만두자.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기분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0이 넘어서까지 그런 대접에 목말라 한다는 건 유치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늙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젊었던 날의 치기가 아닌 이상 여전히 누군가의 시중을 받고 즐거워하는 그저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대접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책과 직업에 관한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됐기에 더욱 그렇다. 대접에 익숙한 사람은 일이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진다. 오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한다.
오만은 자아가 없는 자들의 거만함이라는 말도 있다. 대접받아온 시간, 50이 되도록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터이다. 타율적 종속의 위치에 있는 후배들,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을에 겁먹은 눈을 거만하게 내다보던 우리의 모습. 이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꼼꼼히 지어나가야 한다. 이해가 따르지 않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에 불과하다. 대접받았던 날들을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누군가의 복종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접대의 달인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50의 말은 오직 금과 같아야 한다. 가산동에서 과천으로 급하게 서류 하나를 보내야 했다. 내가 직접 가기는 싫고 귀찮았다.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 내 월급이 얼만데 이런 문서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퀵서비스를 불렀다. 10분이 지났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20분도 넘어서야 두툼한 가죽 옷을 입은 아저씨가 오셨다. 얼굴을 찡그렸다. 상대방에겐 점심시간 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11시가 다 됐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은 걸릴 텐데 게다가 혹시라도 이 아저씨가 늑장이라도 부리면 어쩌나? 볼멘 소리가 나왔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점심시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좀 오시지. 마음씨 좋아 보이는 퀵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네,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무사히 전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면서 서류봉투를 받아 사무실을 나갔다. 왜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지만 빨리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말고 내가 할 건 없었다. 조금 뒤에 다행히 상대방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 빨리빨리 해달라고 채근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늦었을 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일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추석을 앞둔 때였다. 옆에 김대리가 퀵 서비스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안 있다가 퀵 기사가 왔다. 일전에 내 서류를 처리해준 바로 그분이다. 김대리가 아저씨에게 보낼 물건을 줬다. 아저씨의 허허하는 넉넉한 웃음소리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었다. 김대리가 퀵 기사 뒤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추석 전이라 도로가 혼잡할 텐데 조심해서 배달하세요. 50의 나와 30의 김대리. 도대체 세상을 누가 더 잘 살아낸 것일까? 빨리빨리를 외치던 나의 불친절한 단어가 조심해서라는 김대리 언어에 비교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퀵 기사도 누군가의 아빠요, 남편이며 아들일 텐데 왜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걸까? 나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그저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짐승의 언어였다. 나는 성숙한 판단을 제대로 배울 겨를도 없이 그냥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있음에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말에는 값이 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금화와 은화만 사용하시오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지 않은가? 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먹고 남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말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말투는 어쩌면 그토록 경박하고 급하게만 했던가? 너무나 급하게만 살아왔던 것일까?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핑계로 가끔 멈춰 돌아보는 여유 하나도 없는 50이 무슨 제대로 된 50인가? 이 세상은 50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 아이, 여성, 남성 등 우리 모두의 것이다. 모두를 위해 모두를 배려하는 말투, 지금이라도 새로 배우면 어떨까?
아부도 잘하면 예술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아부야말로 진짜다. 아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칭찬과 달리 아부는 무언가 이득을 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부에 능한 이들을 두고 간도 쓸개도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바로 나 아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이다. 내가 아부하지 않아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그런 거라면 차라리 참을 만하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세운 결과 내 가족이나 조직원이 피해를 봐야 한다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부를 해서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취해야 될 행동 아닐까? 아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공통분모를 찾아낸다. 내가 아는 영업사원은 늘 성과가 좋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늘 젊어 보이는 그에게 언젠가 어떻게 점점 더 젊어져?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가 무슨 말씀이세요? 책임님이야말로 동안 중에 동안인데요. 빅을 좀 알려주세요. 라면서 역아부를 하는 게 아닌가? 대화 내내 그의 아부는 집요했다. 무슨 스킨 쓰세요? 형수님께서는 못할 말이지만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등 끝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나보고 동안이라고,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먼저 아부를 한 건 나였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과 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역으로 아부하는 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아부는 나와 상대방의 공통점을 무조건 칭찬하는 일이다. 50이 돼서 아부를 듣기보다는 하는데 익숙해진다면 인간관계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 찾기로 말문을 열어보자.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상대방을 무장 해제하는 데 제격인 아부의 기술이다. 언젠가 후배가 업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짜고짜 말했다. 일하는데 그걸 끼고 업무가 가능해? 예의 없어 보이니까 어서 빼. 후배는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듣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한 것이다. 이렇듯 믿음을 주기는커녕 핀잔의 말투만 가득한 나였으니 과연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가 말이다.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노예를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하고 있지? 이런 의심 가득한 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50은 믿음을 얻는 나이가 아니다. 믿음을 주는 나이이다. 믿음을 주는 데 익숙해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의 부스터가 되도록 자기 발전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50이 되어서도 자신의 말투 속에 믿음을 넣어 말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친구들은 인간관계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려고 한다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젊은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보는 것 아닐까 싶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20대와 30대는 그렇지 않았다. 밝고 따뜻했으며 인간관계의 적절함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들이 언제 말하고 언제 입을 다무는지 말이다.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위대함을 알아채고 자신도 그렇게 해낼 줄 안다면 50의 말투는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말투가 될 것이다. 경험과 연륜을 포함하여 따뜻함과 적성까지 갖춘다면 말이다. 스치고 지나간 사람을 기억해준다는 것, 그리고 비서와 함께 표현한다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하는 아른체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렇게 센스 있는 아른체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는 것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거친 50대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늘 팍팍하게만 살겠다는 건 좀 그렇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50이길 바란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먼저 다가서서 아른체 한다는 건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할 수 있는 배려이다. 특히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다. 일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50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삶의 지혜를 오늘 하나 또 배운다. 수준 낮은 하수 리더는 해야 한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중수 리더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고수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끝마다 하고 싶다를 입에서 떼어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수 리더의 언어는 하고 싶다로 완성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릴 정도로 짜릿했음을 고백한다. 고수는 시간을 보는 눈이 다르기에 그것이 말투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말투를 사용할 줄 알아야 고수이다. 리더가 하고 싶습니다를 말할 줄 알고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까지 붙일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저 사람 믿을만 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투니까요. 나는 이제 이 한 문장을 습관처럼 되뇌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은 물론 나를 바라보는 후배,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선배 모두를 위해서이다.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런 말투가 입에 붙어 있었지만 50이 돼서 리더가 되어 이번 기회에 그 말투를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단점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단점을 고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말하기만큼이나 듣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조직의 최고 리더가 했다는 말이 기억난다. 그는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떠날 때쯤이면 많이 달라졌어. 일하는 게 나아졌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이 아닌 깔끔하면서도 겸손한 말이다. 하고 싶다. 듣고 싶다 같은 고난도에 세련된 말하기를 원하는 50이라면 기억하고 활용해 볼 만한 표현이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이뤄내고 싶은지를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펼쳐질 멋진 미래를 다 함께 떠올려보자라는 확신의 차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탁하는 말투도 겸손을 포함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노력해달라는 정도의 말이라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대화의 부재로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해답을 얻게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아이와 대화할 때 딱 하나만큼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와의 대화를 할 때는 절대 아이의 말을 예상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왔던 나 역시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를 섣불리 예상하고 기대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듣고 싶은 말을 예상하지 않을 줄만 알아도 50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진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이나 내고 삐지며 반박할 거리를 찾느라 들은 줄도 모르는 50의 모습은 어린애만도 못하다. 나는 과연 어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예상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가? 예, 지금까지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50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50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대인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 이상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연장자로서 이 젊은이들과의 원활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